자, 신탁공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한 거는, 아까지 낸 것은 주택도시보증공사건은요, 여기 지금 이제 주로가 키를, 세입자는 전부 다 가지고 나갔습니다. 공실이에요. 공실이고, 키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제, 가지고 있고, 걔들이 손해보는 겁니다. 5천만 원이고, 7천이고, 1억이고, 손해를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낙찰을 받으면 되겠다. 그동안에 문제점은 별로 없었고, 아주 조건이 좋습니다. 특히 서울, 인천 이런데, 빌라 찾는 분들은, 조건이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그 다음에, 신탁 공매를 이제 지금부터 할 겁니다. 할 건데 잘 들으시고, 신탁 공매도 잘 들으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빌라를 아주 또 싸게 살 수 있는 이런 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탁 공매는, 요 표도, 자, 22번 봅니다. 22번. 그 교재에 있듯이 유튜브나 네이버 가셔가지고, 황경진 64강, 403강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좌는 많이는 없는데, 자, 밑에 봅니다. 그림 있죠? 제 얼굴 넣었죠? 부동산 신탁회사 공매다. 그죠? 그 다음에 신탁 공매의 알짜배기가 많더라. 그 다음에 신탁 공매를 배워야 남보다 더 차별화되더라. 그럼 신탁 공매가 뭐냐? 자, 그림을 이제 그려가지고 붙이라는데 한번 봅니다. 무슨 말을 그러면은 일단 읽어봅시다. 대출 취급은행 주로 새마을은행고 신협 수협인데 얘들을 이제 신탁에서는 우선 수익자랍니다. 대출 취급하고 나중에 우선 수익자입니다. 얘들이. 자, 신탁회사의 우선 수익자의 연락처를 문의해서 연락을 해보면은 대출 취득할 때 은행에 정확한 정보, 특히 점유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준다. 자, 이런 거요. 빌라를 이제 10세대를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갑니다. 5세대나 10세대를 받으러 가면은 은행에서는 주로 특히 새마을은행이나 신협인데 보면은 옛날에는 건전한 설정했어요. 1순위 건전한 설정하고 대출 10억 빌도 하면 13억 설정하고 나가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경매대원 와서 보니까 아까처럼 국세에서 3억 띠가고 임금 채권이 2억 띠하고 5억 선순위 대라 다 뜯어가지고 5억밖에 안 주더라. 그래서 안 되겠다 이라고 특히 이제 이 이익금융권에서는 신탁세 몇 개라 대출을 해줬구만. 소액보증금도 안 빠지고 국세도 안 쳐들어오고 신탁회사에다 소유가 넘겨주라. 대출을 해줬구만. 이래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 관계가 요 표 노란 표 있죠. 요 보면은 이제 이게 위탁자 누워고 뭐 이게 이제 맡긴 사람입니다. 원래 소유자, 당초 소유자가 있어요. 당초 소유자, 그 집의 소유자. 그 다음에 이제 수탁자는 신탁사입니다. KB 부동산 신탁 이런 건데, 한국 토지 신탁 이런 애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신탁 원부를 만들어 가지고, 아까처럼 이제 우선 수익자, 여기서 우선 수익자 빠지는데, 여기서 이제, 신탁 원부를 3자간에서 신탁 원부를 만듭니다. 우선 수익자, 돈 빌려온 사람, 소유자, 그 다음에 신탁회사. 자, 이렇게 해놨어요. 삼각형 해놨는데, 돈 안 갚아. 이자가 안 들어와. 그러면 공매를 합니다. 공매. 주로 공매를 합니다. 공매를 해서, 수탁자, 신탁에서 공매를 자산을 좀 맡깁니다. 맡기고 여러분 낙찰받아요. 근데 문제가 대부분 보니까, 여기서 나타난 문제가, 이 수익자, 임차인이, 소유자가 살고 있으면은 아파트나 빌라에 살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 잘 없어요. 보통 보면은. 얹고, 이상한 사람이 딱 들어와 있다고, 보면은. B가 있으니까, 신탁에서 맡기고, 또 전세 나물란께는 신탁에서 돌아가 찍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소유자가 지 않은 동생이나 안 그러면 전세 2천에 월세 120만 이라고 이제 사람 넣어빈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점유자가 있어요. 점유자가 있으니까 이게 안 팔립니다, 이게. 문제는. 그럼 점유자가, 우리 낙찰자가 그럼 어찌 보느냐. 이 이제 대부분 판례가 최근에 이제 금년에 2월 달에 팔려나왔어요. 2022년 2월 달 최근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수탁자한테 대항할 수가 없다. 고로 낙찰자한테도 대항할 수 없다. 그 신탁회사에 대항을 못하니까 결국 그 낙찰받은 공매 낙찰받은 사람한테도 대항할 수 없다. 그럼 낙찰이 좋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있는 사람은 잘 쫓아내면은 싸게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없으면은 잘 팔릴 건데 또 걔들이 있는 바람에 이게 안 팔립니다. 예를 3억에서 2억이 팔리더라고요. 있으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 이상한 점유자 있다 그러면 점유자 문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는 거 안 열어주죠. 그냥 잘 모르니까 그냥 전입신고도 돼가 있으면 또 다행인데 전입신고가 안 돼가 있으면 더 컴컴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런 관계로, 이게 뭐 싸게 팔립니다. 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배워가지고, 그냥 드라항보다는 아까 주택 도시보증공사 그런 걸 산다든지, 안 그러면 뭐 여기 신탁 공매에서 싸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싸게. 그럴 때는 이제 문제가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상한 사람. 그 아파트나 빌라에. 자, 걔를 어떻게 쫓아내느냐. 문제가 없느냐. 그럼 어떤 판례를 가지고 설득을 시켜야 되느냐. 이제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를 빼야 됩니다. 자, 그런 게 신탁 공매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서 보통 이제 그 지점, 은행에서 갖고 있던 지점이나 사택 등이 많아요. 자, 그 다음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 아파트 사택. 이런 거는 아무 문제가 없죠. 국가에 문제 없어요. 근데 개인들이 갖고 있는 것다가 나오는 게 있고, 은행도 이제 점포를 막 줄이기 때문에, 디크레션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점포가 뭐 10,000개 크던 게 지금 5,000개도 안 되거든요. 5,000개도 안 되고 계속 줄입니다. 지금 은행에서.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점포하고 사택을 전부 다 없애빕니다. 막 파는 절차가 지금 신탁 공매로 나옵니다. 그럼 그런 거는 이제 보면은, 특히 은행의 지점이다 그러면 1층에 상가다 그러면요. 권리금이 없잖아요. 첫째로. 권리금도 없고 위치는 좋은데, 거기다가 은행에서 20년, 30년 장사한 자리인데, 권리금도 또 논다 그러면은, 그래서 커피매도 상당히 좋겠죠. 옛날에 신한은행 뭐 분당 지점입니다. 그러면은 다 알죠. 주변의 사람들이. 만나다 그러면 다 알 겁니다. 이제 그런 것도 싸게 살 수 있고,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표 있죠. 요거를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가지고,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신탁원부. 그럼 신탁원부는 내용도 뒤에 나옵니다. 속에 나오고.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안 팔리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겁이 나서. 저 어떻게, 저 사람 그럼 전시가 예로 2,000에 100이면 상관없는데, 전시가 2억이래. 그럼 2억을 또 물어야 되나? 이런 문제 나오죠. 2억을 낙찰자가, 이 공매 낙찰자가 그럼 2억을 물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 나오거든요. 자, 그거는 판례 보면서 같이 연구하겠습니다. 자, 23번. 신탁 공매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자, 1번 봅니다. 오른쪽에. 신탁 공매는 온빛에서 검색이 되는 신탁 물건과 검색이 안 되는 물건으로 전차 유찰되는 경우에 유찰 금액으로 수의 계약 가능 물건이 많다. 그래서 보통은 유찰이 돼버리면요, 전차 가격으로 다 수의 계약이 됩니다. 수의 계약이. 그래서 보통 유찰되고, 보통 이러거든요. 뭐 3억짜리를 뭐 1억 5천까지 도로록 팔아봅니다. 안 팔려. 그러면은 또 한 5개월, 6개월 지나면 또 팔고 그래요. 이제 새마른 거에서 다시 이제 진행 다시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다시 또 한다고요. 하는데, 만약에 4차 유찰됐다 하면은 6차까지 하는데, 뭐 4차 유찰됐다 하면은 전차 가격으로 지금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산다고 연락해보면은 아파트인데 3차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유찰됐으니까 3차 뭐 괜찮죠? 30분 떨어졌으니까 나 사겠다고 연락해보면은 지금 계약하고 있는데요. 이래 빕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나쁘게 보면은 수협이나 이제 새마을거나 이런 데서 갖고 있다가 자기들이 쭉쭉 떨어다가 누가 전화 오면은 아이고 이제 누가 이제 왔다 이럴 수가 있겠죠. 이런 것도 가끔 보입니다. 가끔. 자, 그래서 이제 자, 봅니다. 집합 건물의 부동산의 표시의 전유 부분은 보통 전유 면적을 표시하는데 신탁 공매에서는 공급 면적을 표시해서 하는 소리. 자, 이런 경우 있어요. 옵스텔에 101.49더라고. 그 다음에 101.49라서 야 30평이네 크고 이렇게 이제 접근했어요. 그런데 이게 전용이 아니고 분양 면적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보면요, 건저당권을 인수하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1번 건저당권이 예로 2억 대출이 은행에서 나와가지고 2억 한 1,000만원 정도 원금하고 이자하고 살아있는데, 그거를 인수를 해라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3억짜리인데, 내가 모르고 2억 5천원씩 받았겠어요. 근데 2억 1,000을 또 인수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럼 4억 주대 빼면은 사모님이 싫어하죠? 그죠? 아무 때 맞죠?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런 것도 잘 봐야 돼, 이게. 조항을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신탁여사의 문의도, 신탁여사는 잘 모릅니다. 신탁 보수를 챙기는, 자, 넘어왔습니다. 3번에. 챙기는 회사이면 임대차 등 잘 모르는 경우 많아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신탁 전해가지고, 그 안에 점유자 누굽니까? 뭐 물어봤자 몰라요, 걔들은. 수백 건 하기 때문에, 그만 데이터만 갖고 있지, 모릅니다. 그래서 새마을 금고, 그거 물어봐야 돼. 그럼 그거를 새마을 거 전화방에서 이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잘 모르니까 새마을 금고인지 은행인지 뭐 신입인지 우리가 모른다고요. 그럴 때 당시 그 물건에 우선 수익자 연락처를 달라. 이래야 됩니다.
연락처를 달라. 우선 수익자 연락처. 쉽게 말하면 대출해준 새마금고 신업수역, 뭐 추격 요런데 연락처를 문의하면은 그것은 대출을 접수하고 돈이 나왔기 때문에 수가락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 입에 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걔를 잘 물어봐야 되지. 괜히 신탁에서 자꾸 시비 걸어봤자 걔들은 모릅니다. 막 걔들은 수탁자 돼가지고 막 서류만 온 거 가지고 1% 보수 받고 막 공매 넣어주고 이제 안 들어오면 뭐 이런 거 하기 때문에 몰라요. 누구한테 물어본다고요? 신탁에서 전화하기는 하는데 우선 수익자 연락처 알려달라 이래서 걔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관리비가 막 밀렸다, 세금도 얼마 내겠다, 걔는 정확히 압니다. 정확히 알아요. 자, 그 다음 봅니다. 24번. 그러면 신탁 공매라 그런 것은 어떻게 찾느냐? 자, 온비드 있죠? 온비드 가서 부동산에 가서 밑에 제일 밑에 기타 일반 재산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신탁사 전용관 해가지고 이게 뭐 하나 만들어놨더라고. 지금 온비드에서 만들어놨는데 그거는 이제 따로 한번, 자, 뒤에 넘어왔습니다. 넘어왔어요. 뒷페이지 보면은 온비드에서 부동산 가서 물건에 가서 신탁사 전용관을 또 누르면 나옵니다. 누르면 나와요. 그러면 여기 12개 사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느냐. 온비드 가서 찾는 방법이 있고, 구독션 안 되겠다. 옥션1, 그죠? 옥션1, 그죠? 구독션. 여기서 또 찾는 방법이 있고, 맞습니다. 자, 일단은,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찾느냐? 이 찾는 거 잘해야죠. 자, 봅니다. 자, 일단, 온비드가 본정이라고, 온비드에 가면은, 자, 여기 가서요. 온비드 왔죠? 부동산 일단 누르겠죠. 첫 단추를 꼭 누르고 5초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은 뭐 나옵니다. 나오죠?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여기 자산 구분이 있어요. 자산 구분. 제일 밑에 보면은 자산 구분이 있는데, 여기서 거의 80% 요겁니다. 여러분이 압류산 요건데, 막 국공유 요것도 많죠. 국공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권, 아까 은행에 사택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있고 있는데, 대부분은 요거 많이 들어가죠. 여기 지금 찾는 건 요겁니다. 기타 일반 재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꼭 눌려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보면은 이게 이제 뭐 나와 있어요. 그죠? 뭐 사택인데, 그죠? 여러 개죠. 본께는 16호 보니까 뭐 여러 개, 뭐 948인 본께는 10채 뭐 이런 거다죠. 16억. 그럼 연천군에 뭐 한 세대, 그죠? 한 세대고 땅도 있고 막 있어요. 이렇게 해서 찾는 방법이 652건이 있다.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보니까 온비드에서 이제 이게 찾기 어렵다 이러니까, 자, 그럼 들어오라. 부동산 들어와서 방을 하나 만들어주겠다. 방을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부동산에 가면은 첫 단추에서는 아까 이제 기타 일반 재산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첫 단추에서 부동산 가서 두 번째, 잘 봅니다. 요 가서 지금 요거 눌렸어요. 요거 말고 요거 말고 처음에 두 번째 눌려봐라. 그 뭐 방을 만들어놨대요. 그래서 물건에 가면은 여기 이제 있습니다. 물건에 두 번째 가면은 기간별 전용관 이런 게 있죠. 그죠? 신탁사 아니 이게 아니고 신탁사 전용관 이겁니다. 신탁사 전용관. 자, 요거 가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많이 쓰이는 또 요것도 많이 씁니다. 수익양. 여기서 안 팔렸다 그러면 또 이러거든요. 이게. 자, 10억짜리가 6억까지 안 팔리더라. 그러면은 이제 이 수익약 가능 물건에 그것도 가면 검색이 또 되고 합니다. 그죠? 5억짜리가 3억 안 팔렸다 그러면 3억에 이제 살 수 있는 수익약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신탁 물건은 전회차. 전차 가격을 사겠다 면 사는데, 아까 설명했죠? 사겠다 그러면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어느 분이, 그래서 이제 몇 시 가야 되나 그러면은, 은행 문 닫기 전에, 요새 문을 4시 닫나? 그러면 3시 반이나, 이리 가야 되지. 아침 9시부터 가서 뭐 전화해가지고 나 사겠다 그러면은, 지금 누가 뭐 온다고 지금 왔는데, 그러면 개업식이 있고, 그런 식일 수도 있고,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KP 뭐 할 말 없죠, 그죠? 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건 그렇다 치고, 자, 다시, 부동산 가서, 어디 한다고요? 처음에 두 번째 가서, 매일 꼴찌. 두 번째 꼴찌. 처음에 두 번째 꼴찌. 신탁사 전용관을 눌러주니까 이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신탁회사입니다. 신탁회사. 자, 이 신탁회사 이게 있어. 이게 이제 그림이 좀 멋이 작아가지고 이랬는데,
잘 보면 교보 자산 신탁 이런 겁니다. 무화 신탁, 뭐 우리 자산 신탁, 하나 자산 신탁 이런 거예요. 신탁회사. 자, 얘들이 있습니다. 그럼 얘들이 이제 신탁사 클릿 물건 뭐 베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막 좀 내놓은 게 있어요. 그럼 이것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런데 나는 그냥 눌려서 보니까 이게 몇 개냐 하니까 지금 보기에는 523개로 아까 그거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자, 523개인데 여기서 주소를 나는 막 주거나 사나 매각이고 서울이다 이럴 수 있겠죠. 서울이다 경기도다 뭐 인천할 수 있겠죠. 자, 서울 눌러보니까 서울에 쭉 뭐 나옵니다. 그죠? 막 나오죠. 서울에 뭐 상가가 나오고 교보자산 신탁에 뭐가 나옵니다. 그죠? 쭉 나와요. 나오는데 54개다. 54개. 서울에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찾는 거를 이제 배웠다. 그죠? 찾는 거는. 자, 다시요. 온비드 가서 어디 한다고요? 부동산 그냥 간단하게, 부동산에 가서 매각을 일단 눌러가지고, 매각이니까 눌러갖고 막 기타 일반 재산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서 두 번째에 제일 꼴찌 신탁사 전용관을 가서 여기 이제 이 막 보이죠? 신탁사 전용관 이렇게 가가지고 찾는 방법이 있다. 그럼 거기 가서 물건이 쭉쭉 나오니까 500 뭐 몇십 개 나오니까 찾으면 된다. 자, 쓰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굿옵션은 어쩌느냐? 우리 교재 보면요, 제가 이제 굿옵션을 해놨죠. 옵션은 자꾸 굿옵션 이게 옛날 기억이다. 자, 옵션은 보면 어쩌면 되느냐? 옥션원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옥션원 갖고, 공매에 가면요. 공매에 가면은, 마우스 가면은 이게 무엇이 나옵니다. 처분 신탁 공매 물건. 자, 나오죠? 처분 신탁이 나옵니다. 처분 신탁. 자, 옥션은 공매 검색 가서, 자, 끝은 분이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마지막에, 이것도 마지막이네. 처분 신탁 공매하면은 나옵니다. 나오는데, 위에 예보 요거는 이제 파산재단입니다. 파산재단. 요거는 이제 저축은행들이 파산됐을 때 갖고 있던 거를 예로 파랑새 저축은행, 도마도 저축은행 그 막 갖고 있던 거를 이제 지금은 물건이 좋은 게 없어요. 다 팔리고 한 700개 있던 게 다 팔리고 찌꺼리만 조금 남아있더라고요. 막 볼 필요 없죠. 근데 이제 9월달 연말 되고 나면은 이제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좋은 우량한 물건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축은행도 지금 뭐 부실 심하거든요. 연체율이 10%, 15% 막 난리더라, 지금 보니까. 보통 2, 3% 움직이게 되는데 15% 그러면 크거든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9월 달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2, 300조를 수혈을 해놓은 거를 지금 응급조치 해놓은 게 지금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저축은행들이 큰 난리가 날 겁니다.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 이제 예보입니다. 예보. 요거는 다음에 배우기로 하고. 자, 밑에 봅니다. 신탁회사 공매물건 있죠, 이게. 여기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에 KB 부동산 신탁 쭉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눌러가지고 또 보는 방법도 좋아요. 예. 그러면 KB 부동산 신탁에 본점에 가서 홈페이지 가서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여기 가서. 여기서 보면은 쭉 나오죠. 광주시, 수원시, 하남시, 서울시 막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나가가면 서울이다. 서울이 좋다. 나는 그럼 서울 치면 됩니다. 서울. 검색어에다가 서울 자 검색해보세요. 해보면은 이게 이제 신탁에서 서울 것만 쭉 나오죠. 나오는데 지금 자, 이거 안 봅니다. 자, 다시요. 이게 지금 KB 부동산 신탁이 유명한 데죠. 이것도 유명한 회사입니다. 국민은행 연계돼 가지고 했는데, 자, 이거 보면은 22번에 서울 광진구에 한강 아파트가 있었는데 1월 달에 낙찰이 됐다. 지금 낙찰이 됐다. 자, 누려보겠습니다. 낙찰이 됐죠. 한번 봅니다. 자, 부동산 공매 공고 이래가지고 나왔습니다. 한강 스토리인데 전용이 42평인데 1300, 애니비드만 나왔네 벌써. 자, 이거 보니까 이래요. 입찰은 온비드 하는데 실시는 이렇게 해서 유찰이 지금 3군데다가 15개 팔리다. 이게 만약 경매 같으면은 최소 여기서 왔다 갔다 다 팔렸거든요. 팔렸는데 이게 공매니까 잘 모르니까 이렇게 팔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20억에 사야 됩니까? 15억에 사야 됩니까? 똑같은 돈을 줘도 15억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좋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움직이는데, 온비드에서 입찰하고 10% 내고, 뭐 그런 겁니다. 10% 내고, 한 달 뒤에 뭐 90% 내고, 이래서 잔금 치우고 하는데, 유의사항에 보면 항시, 뭐 모든 거,
모든 거는 입찰자 책임이다. 뭐 명도하고 유치권 있고 어쩌고 전세권 유치권자 뭐 불법 점유자 뭐 이런 거 전부 다 네가 책임지라고.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좀 제일 아래속한 것이 이제 불법 점유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혹시 있거든 사람이 저기 전세가 뭐 얼마인지도 모르겠는데 자원자가 있는데 저거를 내가 어떻게 내가 인수를 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이거를 찾는 것이 여러분 관건입니다. 주로가 보니까 그 주로가 이제 건물 보면은 이게 특징은 이런 거예요. 이 신탁 공매라 그런 것은 자 이렇습니다. 우리가 상가를 5억짜리를 3억 받는다 그러면 보통은 3억에 80% 2억 4천이 대출이 됩니다. 자, 됐죠? 그러면 자 신탁 공매를 3억을 받으면은 보통 압류 재산은 경매나 세무서 압류된 거는 5억짜리를 3억을 받았다 그러면 80% 2억 4천 대출인 게 대부분 기본입니다. 그럼 요새는 이제 소득을 따지니까 뭐 2억까지 된다 이런 건 있겠지만은 되는데 신탁 공매는 5억짜리 상가를 3억에 받으면은 3억을 매매가로 봅니다. 매매가. 그게 감매가 됩니다. 1차 감매가. 그래서 3억에서 뭐 저거 말대로 60% 이렇게 하니까 1억 8천 밖에 대출이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건물의 부가세 10%. 예로 5억짜리다 그러면 건물이 3억이고 땅값이 여기 뭐 3억이 돼서 10%게 3천만 정도 부가세를 대출도 작게 주면서 3천만 원 부가세도 네가 또 책임을 지라. 또 이런 조건을 많이 걸어요. 뭐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네가 별도 내라. 이래 되면은 잔금을 낼 때 대출도 좀 작은 데다가 3천만 원 부가세까지 별도로 또 내야 되고 이런 게 자금 부담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좋은 점은 잘 모른다. 일반인들이 잘 모르니까 입찰자가 작고 이런 건 좋은데 이 돈에서 조금 밀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조금 문제고 그 다음에 점유자는 대부분 판례 보면은 이제 뒤에 올 신화서 대부분 판례 최근에 나온 거 여러분한테 유리한 판례가 있죠. 그건 소개드리고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잔금 치를 때 대출은 되느냐? 보통 보면은 이 KB 신탁 이런 데서도 잔금 서류만 돈만 들어오면은 잔금 치를 때 서류는 100% 갖다 줍니다. 그래서 이제 법무사 통해서 은행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하는 이건 신경을 쓸 거 없어요. 그런 거는 보통 잔금 대출이 당연히 잘 됩니다. 되는데 이제 금액이 좀 작아질 수 있다. 그 제가 해보니까 아까 이제 예금 보험사 공매도 그렇고 요거도 그렇고 요거는 압류재산 공매가 아니기 때문에 자 다시요. 압류재산 공매는 겸해야 같이 봅니다. 그러나 압류재산이 아닌 것은 일반 신탁 공매 이런 거는 대출할 때가 좀 시끄럽더라. 시끄럽더라. 낙찰가를 자꾸 매매 계약서 금액을 보더라고 합니다. 낙찰가를. 그래 보니까 금액이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조금 대출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더라. 그러고 이제 잘 안 팔린 이유는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요것들을 이제 쫓아내는데 요거를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는데 이제 요거에 말 잘하면은 내가 2000에 월세 100만 원인데 지금 한 2년 살았는데 월세도 안 주고 살았는데 그만 아마 집주인이 신탁 매겼으니까 지가 그냥 월세 100만 원씩 내다가 한인 살다가 아마 조용할 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2년 지냈으니까 뭐 다음 달 나갈게요. 이렇게 하면 간단하죠. 근데 어떤 걸 보니까 배 짜락 해가지고 B점, J점, R점 뭡니까? 배 짜라 이렇게 되는 놈 있죠. 이런 게 있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소송을 해서 쫓아냈는데 그러면 이게 인수가 만약에 1, 2억 줬을 때 인수가 될 수도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려운 이야기다. 내가 볼 때는 대항력이 없으니까 수탁사가 없으니까 당연히 낙찰자한테도 없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판례 입장은.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거를 오늘 배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 홈페이지 가서 여러분들이 또 두드려 가지고 가도 좋습니다. 그죠? 홈페이지 가서 찾는 것도 괜찮아요. 홈페이지 가서. 자, 설명 들었고, 그 다음에 봅니다. 자, 26번 봅니다. 26번. 그래서 이제 KB 신탁에 가보니까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게 낙찰된 게 있고, 유찰되는 게 있어요. 유찰된 게. 그래서 이제 낙찰된 거, 유찰된 거. 낙찰된 건 아까 나왔죠. 그죠? 한강, 광진구의 아파트가 뭐 20억짜리가 세 번 유찰되고 겨우 네 번째 팔리더라. 그럼 한 5억 정도 싸게, 경매 같으면 벌써 1차에서 뭐 따가닥 날아왔을 건데, 이게 이제 신탁이다 보니까 뭐 한 몇 차례 떨어지고 되더라. 자, 그래서 이제 공매 공고안을 보면요, 이렇게 해서 쭉, 이건 어디고, 구로동 봅니다. 구로동을 보니까 유찰됐다. 구로동에, 이 뭐죠? 구로동에 3억 4천이 2억 6천까지 유찰이 되고, 자, 요거는 아까 있겠네. 국민식당 여기 있겠네. 한번 봅니다. 자, 여기 보면요.
구로구, 아까 보기에는 요 광진 요거는 이제 팔리고 끝났고, 그 다음에 구로구의 공동주택 그런 거죠. 요 300여 봅니다. 바로 밑에 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KB 부동산 신탁입니다. 홈페이지에요. 홈페이지인데, 자, 구로구, 요거도, 이제 넣으면은, 결국, 온비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제 찾기가 여러분들이 좀 깎아놓은 것도 있으니까 한번 봅니다. 자, 누려봅니다. 공동주택은 지금 진행하는 거예요. 공동주택. 요거는 이제 공고안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 전용이 13평입니다. 대지권도 좀 있죠. 302호다 이 말이죠. 자, 이래서 이제 온비드에서 하세요. 온비드 하세요. 자, 근데 지금 유차를 보니까 지금 쭉 떨어진다. 쭉 떨어졌어요. 2억 6,200까지 떨어졌다. 그러면은 요거를 수익계약이 되느냐? 일단은 수익계약이 되는 거로 대전제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까 새마을금고나 수입해서 못 팔겠다 하면 못 파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막 유찰됐으니까 2억 6,200 사겠소? 그뭐 산다. 대부분은 삽니다. 자, 사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제 10% 내고 어쩌고 거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막 그놈이니까 비슷한데 이제 문제는 이제 쪼까내는 이런 게 여러분 책임이다. 안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는 이제 신탁에서는 잘 몰라요. 그냥 이제 서류만 이렇게 하기. 그러면 이제 자, 신탁에서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누구 찬다고요? 이렇게 쭉 보다가 KB 부동 신탁에서 전화했습니다. 해가지고 누구 찾습니까, 여러분들? 네? 누구 찬다고요? 은행 찾아야 돼, 은행에 찾아야 돼요. 은행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있네. 아니, 이제 요 신탁에 여신관리부가 없어요. 은행은 본점에 여신관리부가 있는데, 여기는 하여튼 요 전화해가지고, 공매 담당자, 그죠? 공매 담당자를 하든지, 안 그러면은, 우리 온비드 가면은 전화가 있어요. 있는데, 그거 전화하면 됩니다. 전화하면 되고. 하여튼, 전화해가지고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누구 찾아야 됩니까, 또? 우선수익자. 그래서 은행 그 뭐, 이제 촌놈 겁니다. 그 옛날에 은행 그 있지 않습니까? 은행 그 대출하는 은행 이 사람은 좀 그렇고, 유식하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배웠으니까. 우선 수익자 연락처를 알려달라. 이렇게 뭐, 바로 그냥 막 5초 만에, 예, 탁 나오는데, 그 있지, 그 뭐 옛날에 뭐, 은행에서 나갔는가, 새마을인가 모르겠는데, 그 담당자인가 뭐, 사면은, 이 사람 무슨, 그죠? 그럽니다. 우선 수익자 하면, 벌써 알아듣고, 예, 그 연락해보세요. 합니다. 저기 있다.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게 벌써 팔이 될 것도 이게 이제 막 떨어졌대. 그럼 이제 뭐 문제가 있느냐? 그 다음 쭉 보니까 이상한 점주가 있더라.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는 거야. 겁이 나서. 야, 저게 혹시 또 조폭인가 싶기도 하고. 조폭이면 괜찮습니다. 막 이 사람이 천만 주면 막 퍼드 나왔습니다. 조폭들은. 나와비는데 그게 뭐 선수가 있는지 후수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컴컴하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잘 안 팔려. 안 팔리고 자꾸 유찰되고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봅니다. 자, 27번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 KB 신탁에 힐하우스라고 넣으면은요, 뭐 나오는데 일단 지난번에 유찰된 겁니다. 7,200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당초 감정이 3억 2,700입니다. 거기에서 25% 됐어요. 25%까지. 떨어도 안 팔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아마 수익에 하러 가면 될 겁니다. 25%. 자, 그래서 이게 3억 2,700인데도 7,200까지도 안 팔리더라. 그래서 수험생이 요때 보통 낙찰을 또 받았고 또 올 사람이 있어요. 저 석전에 냈었는데 보니까 25% 떨릴 때 막 그때 이제 아이고 이제 더 이상 떨리기 힘들다 싶어가지고 이제 낙찰을 받더라. 예로 10억짜리 2억 5천 떨리니까 사더라랍니다. 지금 사가지고 이제 자기가 사무실 쓴다고 사더라. 자, 요거는 아직 안 팔린 것 같아요. 전화해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힐하우스 치면은 101호인데 1층에 1호인데 저 만날제 고개 그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오른편에 좌우 왼쪽에 보면 있어요. 자, 101호인데 전용이 31평인데 이게 지금 7,200 하는 거는 9,600이 7,200이 아니고 왼쪽에 보면 16회차입니다. 16회차. 많이 떨어지죠, 그죠? 그럼 1회차가 얼마냐? 아까 3억 얼마냐? 3억이 넘는다. 3억 2,700짜리입니다. 1회차가 요겁니다. 1회차. 그럼 여기 이제 16회차. 16회차에도 1층인데 안 팔리더라. 만약에 물건이 좋으면은, 괜찮은 거죠? 다음에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저는 이런 걸 보면은, 옛날에 경매꾼들 이런 걸 좋아했어요. 이런 거는 1차 가격이니까, 낙찰을 잘 받아가지고, 이리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6개월 뒤에 은행 가서 추가 대출 1억 해두라 하면 다른 은행 가보면 해줄까 안 해줄까? 은행의 상가 절반 정도는 해주겠죠. 대강. 그러면은 이제 추가 대출도 또 1억을 더 쓸 수 있는 막 그런 위치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팍 딴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지금. 자, 28번. 온비드 공매에서 수의계약 가능 물건이 있는데 체결되어 버렸다. 그죠? 이게. 자, 이게 2019 요겁니다. 2019. 여기 보면 인천 투기과일주에 도시락 9건 있는데, 이 5억 8,200에서 쭉 떨어져가지고, 이게 이제, 이는 끝난 겁니다. 끝난 건데, 그냥 갖다 쓰면 드릴게요. 이 보면은, 건건이, 여보, 수의계약 있죠? 수의계약 체결돼 버렸어요. 가능해야 이제 지금 움직이는데, 이게 체결됐으니까 체결도 없습니다. 이게 물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자, 뒤에는 가보세요.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일단 봅시다. 이게 하나 들어가서 봐야 되겠네. 일단은 하나 들어가서 봅시다. 자, 이런 거예요. 얘는 보다가, 이제 뭐 발견되죠? 발견되면은, 여러 온비드 가서나, 이렇게 이제, 발견이 됐어요. 이게. 자, 이런 게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죠? 눌리보면은, 이제 이게, 눌리보면은, 주로가 기타 일반 자산 이렇게 표시됩니다. 되고, 이게 이제, 6월 달에 마감하겠다, 이런 거죠. 이제 안 팔려갖고 이제 수익이 체결된 건데, 주로가 이제 교보 자산 신탁, 이거 전화입니다. 전화해가지고, 자, 전화해가지고 누구 찬다고요? 우선, 수익자, 전화번호 알려달라. 이렇게 하면 이제, 새만원고 이제 담당 직원을 찾는 겁니다. 자, 알겠죠? 자, 그럼 전화를 합니다. 제가 전화를 했더니, 이제 이거 보면 자료가 별로 없어요, 이게. 자료가 별로 없고, 해당 공고 보기 보면은, 여기도 보면 이제 이거는 별로, 이런 자료가 좀 있죠. 이게 이제 주로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대부분 다 있는데, 자, 이거 봅니다. 여기 이상한 사람이 있거든, 이게. 이상한 사람이. 이게 소유자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신탁에 맡긴 게는 2018년 1월 달인데, 2018년 8월 달에 김씨가 딱 전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안 팔립니다. 이게, 전입 기록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주로 요거 살아간다. 요런 거. 조용한 거. 전입도 없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전입이 없는 거는 비싸게 팔리고, 요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알면 되겠죠. 1000에 35만원 거니까,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우측에 물으면 됩니다. 그럼 이런 건 이제 좀 되는데, 문제는, 요런 것처럼 전입만 덜렁대야 있어요. 그럼 이게, 사기는 그렇잖아요, 지금. 쫓아내야 되니까. 그 책임 누구라고요? 내 책임이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그럼 요거에 어떻게 설득을 시키든지 어떻게 쫓아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거 어떻게 이제, 요런 거는 이제 표시가 빡빡 되는 거 좋은데, 요런 거는 이제 또 그러면 보면 이제 날짜도 왔다 갔다 움직여서 갖고 뭐가 있단 말이에요. 전입세 열람에 보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인데, 가격은 잘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저는 아까 이제 전화해가지고, 전화번호 달라요. 그럼 전화하면은, 정석이 차에 나와요. 우선 수익자. 이 사람 누굽니까, 이게? 우선 수익자죠. 그게 우선 시딱 원부에 보면은, 이제 위탁자가 이제 원래 소유자고, 수탁자는 교보자산 신탁이고, 우선 수익자가 부평동 새마을 금고더라. 그리고 전화해보니까, 관리비는 거의 미납이 없고 811호 점주한테 점유 처분 금지 플러스 건물 명도 소송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다른 데는 문제가 없대. 근데 811호는 여기에 여러 건 중에서 이제 이 엉띠부로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는 저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만 몇 개 되는데 손 띄어도 되는데 새마을금고에서 이제 직접 한대. 자기들이 이해관계니까. 자, 그럴 때요 전화번호 이 명함 이렇게 이제 전화하니까 명함도 오더라고요. 사가라 하면서 이렇게 8개 있는 거. 자, 사가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명함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 오른쪽 봅니다. 이제 월세도 많이 할 수 있다. 여러 개 사면은 장점 2를 보면은 주택은 여러 채 하나 공시가격 1억 이하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취득세가 각 1.1%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8세대인데, 10세대인데, 공시가격 1억 이하라. 그러면 10개를 사도 취득세는 1.1%다. 이해가시죠? 법인을 사도 마찬가지.
법인사도. 자, 그런데 이제 이 생활형 생활형 도시형 생활주택이니까 이거는 주차 대란이 좀 있다. 그리고 이쪽은 인천인데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로 LTV 40% 대출이 잡더라는 인상이 들었고요. 자, 그래서 이런 명함을 우선 수익자한테 물으면 다 합니다. 그럼 거기에 호수가 다 사야 됩니까? 그러면 다 사십시오. 그럼 여기서 좀 문제 있는 게 뭡니까? 이게 이제 이게 뭐 811호인가? 여기만 점유자가 있습니다. 그죠? 옛날에 뭐 보증금 1000에 월세 35만원인가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잘하면은 그냥 뭐 이사비 한 500만원 주고 이렇게 빚기면 간단한데 안 나가면은 이제 소송을 해야 된다. 그럼 소송할 때는 무슨 근거로 판례를 어떻게 잡느냐. 그건 이제 뒤에 교재에 심어놨어요. 자, 한번 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29번입니다. 29번. 공매에 압류재산, 국유재산이 아닌 기타 일반 재산을 우리가 신탁 공매라고 하는데 이걸 배워야 되겠다. 그죠? 옥션에서 검색하는 방법이 있더라. 옥션에서 검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션에서 이제 어떻게 검색하느냐. 그죠? 자, 옥션에 가서 매각이 눌러가지고 기타 일반 재산 이렇게 또 검색하면 된다. 되는데 요거보다는 더 좀 멋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요. 아까 어디 검색했죠? 자, 봅니다. 검색하는 거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온비드를 가면 어쩝니까? 온비드 가서는 부동산 눌려서 기타 일반 재산.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자산 구분에 기타 일반 재산. 자, 배웠죠? 자, 이렇게 검색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652개를 찾는 방법이 있고, 안 그러면은 물건에 가서 두 번째 가서 제일 끝머리 신탁사 전용관에 가서 이런 화면을 보면서 찾는 방법이 있다. 그럼 뭐 여기 보니까 523개가 오더라. 그죠? 그 다음에 수의계약 가능 물건은 전용관 바로 위에 보면 됩니다. 이거 있죠? 그럼 요 가서 이제 아까 이제 3차, 4차 막 유찰된 게 있죠? 아까 이제 힐하우스는 25%도 유찰됐어요. 그런 거는 어디 갔냐 그러면은 요 수의계약 가능 물건인데 이건 좀 시간 걸려요. 이게 이제 보니까 뭐 옛날에 한 15,000건 정도가 옛날에 묵은 거 이게 막 있으니까 시간이 일단 나오면 빨빨 나오네. 자, 몇 건이나 그러면은 수의계약 가능 물건을 본 게는 1,700건이다. 사실 아니죠, 그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선별해서 이제 막 써놔주게. 수의계약. 이래 써놓은 거는 된다고. 수의계약. 체결해놓은 거는 이제 끝나빈 거고. 수의계약 가능 물건,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되는데, 옥션은 있잖아요. 옥션은 들어가서, 자, 검색 좀 되죠? 공매 검색 가서, 자산 구분에 기타 일반 재산 검색.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타 일반 재산 검색 700만원 아까 나오네요. 그죠? 700만원 아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공매 검색에서 세 번째 뭡니까? 마우스 가니까 뭐 나오죠? 이렇게 검색하는 방법이 있고, 요거를 KB 신타에 가서 요렇게 해서 보다가 내가 서울을 검색해서 찾는 방법도 있더라. 충청도 뭐 이기죠? 충청북도든지 인천이든지. 자, 그거를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이제 문제, 실전 문제 들어갑니다. 실전 문제 30번입니다. 30번. 자, 실전 문제. 자, 강북구 수유동에 2억, 자, 이게 이제 옥션은 이 금액이 좀 달라요. 저기 온비도 달라요. 온비 달라가지고, 옥션은 자, 일단 봅시다. 하여튼 2억 6,200인데 2억 3,900에 위에 끼 아마 감정이겠네. 위에 끼 감정이고 밑에 끼 입찰가격이고 뭐 이런 것 같고, 온비드는 분모가 또 감정입니다. 감정이고 최저가가 또 위에 가 있고 이렇게 거꾸로 돼 있어요. 이게 보니까. 자, 일단 열었습니다. 도시 시야주택인데 각 구에 보니까 주로 그래요. 소유자가 대한펠리스입니다. 펠리스에서 소유자로 갔습니다. 야, 미스 전 여사한테 갔는데 또 이게 이전이 됩니다. 이전. 그럼 전 여사가
이제 당초 시행사한테 대한팰리스 건설 샀단 말이죠. 샀는데 돈이 필요해. 그래갖고 이제 이게 돈을 10만 원 갔더니 소유권 능가하래. 교부 자산 신탁으로. 능가주면은 신탁 업무가 나온다겠죠. 그럼 아까 이제 우선 수익자고 막 나오는 거죠. 삼각형. 그래야 나옵니다. 놓으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대부분은 이렇게 등기부는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이거는 이제 시행사입니다. 시행사 건축주가 되어야죠. 건설회사. 됐다가 이제 전에 샀어요. 이거를. 뭐, 얼마 샀다. 그래서 은행 갔더니, 채권권을 신입해 갔더니, 일이 능가래. 자산관리, 여기 신고로 소유권을 능가주래요. 능가줬어요. 능가줬는데, 그래갖고 몇 달 뒤에, 1년 뒤에 전세를 나문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비가 있으니까. 자, 그런 게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등기상 보면은, 마지막 페이지 보면은, 교보자산 신탁의 소유자고 압류가 되어 있는데, 이 소유자가 된 날, 언제 된 날이? 2016년 9월 30일에 이 신탁을 넘어갔는데, 2017년 2월 달에 무엇이 이상한 사람이 전입이 되어 있더랍니다. 그 사람을 이제 쫓아내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31번 봅니다. 31번. 자, 여도 있죠? 여도 보면은, 요 물건을 봅니다. 요 물건. 강북구 수요물을 보면은, 전 소유자가 전선미인데, 전입일자가, 교보자산 신탁 간 거는, 이게, 2016년 9월 달인데, 10월 달에 김 씨가 이상한 사람이 전입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산 신탁 맡긴 거죠? 맡기는데, 저끼리 둘이가 한 수가 있고, 서에서 도랑을 찌워주고 하면서 임대차 하는 경우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둘이만 한 거는 사실 문제가 없죠. 그죠? 소유자도 아닌데,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소유자 행실을 한 거죠, 사실은. 소유권 능가줬는데, 임대할 권한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임대할 권한이 있는 이 신탁하고 서서 삼각형 도랑을 찍으면서 하는 거가 있습니다. 했더라도, 그거 보면은 나중에 책임은 수탁자, 신탁회사한테 물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대부분 판례도 그 조항에 맞춰서 낙찰자가 대항력 없다 이야기입니다. 수탁자가 없는데 낙찰자가 뭐 공매 낙찰자가 왜 같이 대항력이 있느냐 없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일 봅니다. 신탁 공매 이상한 점유자 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한 임차인이 있는 경우 낙찰 유리한 판례. 자, 봅니다. 대법원 자 똑같습니다. 2020년 2월 달입니다. 두 달 전에 지금 얼마 전에 나왔어요. 이게 얼마 전에 나왔어요. 취재 읽어보십니다. 이 사건 신탁 계약에서 수탁자, 아까 교보자산 신탁이죠. 교보자산 신탁, 뭐 KB 신탁의 사전 승낙 아래 위탁자 명의로 옛날 소유자죠. 위탁자. 그럼 이거는 수탁자 그러면은 알겠고 위탁자 그러면 이거는 전 소유자입니다. 이제 수탁자 맺기 전에 전 소유자, 소유자 명의로 신탁 부동산을 임대하도록 약정을 했으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위탁자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 위탁자에게. 그래서 임대차 보증금 위탁자 누구 위탁자. 전 소유자죠. 위탁자. 전 소유자 있다고 봐야 되고 이러한 약정이 신탁 원부에 기재되었으므로 임차인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본건 주택에 관한 부동산 담보 신탁 이후에 위탁자 소유자한테서 위탁자인 A로부터 이를 임차한 피고는 임대인인 A를 상대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뿐이고 수탁회사에는 B를 상대로 할 수는 없다. 나아가 B가 전세보증금 반환을 부담하는 임대인의 지위에 있지 않은 이상 그로부터 본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공매로 취득한 여러분 원고 낙찰자가 임대차보호법 3조 사항에 따라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서 전세보증금 반환 부담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자, 그러다가 박수를 빡빡 칩니다. 내용은 알겠죠? 이제 내용 판례는 없어요. 나왔기 때문에 아주 우리한테 좋은 판례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는 쭉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 집에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상세한 거는. 자, 뒤에 조금 넘어갑니다. 넘어가 보면은 21페이지, 21페이지 쭉 보면은 이 신탁 원부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쭉 읽어보면요. 이래야 신탁이 이래 쭉 보면은 뭐 웃자고, 부담한다, 이래가지고 쭉쭉 보면은 중요한 거는 뭐 책임을 안 진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다 찾아보면 어떻게 안 보이네. 9조 10조 임대차 사항에
하여튼 보면은 뭐 부담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책임 안 진다 그런 게 있어요. 수탁자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판례가 나왔는데 요 판례는 자 봅니다. 뒷페이지 몇 편 보겠다. 22페이지. 판결 요지가 아까 설명드리는 그 내용이고요. 평석 요지는 여기에서 반대하시는 분이 있어요. 반대가 누구냐? 얼굴 잘생겼죠? 여기 보니까 이제 양창수 전 대법관입니다. 전 대법관. 법률신문에 신탁자와의 임대차 계약과 수탁자로부터 양수인, 여러분 낙찰자죠. 낙찰에 대한 대항력. 그래갖고 요거는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느냐, 보지 않느냐, 이렇게 반대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요거는 평석하는 것은 왼쪽 대부분 판례가 나오는데, 대부분 판례가 4명이 합의해서 판례를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률신문에 자기 의견을 기고하는 겁니다. 그 조금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지 않는가 모르겠다, 뭐 이런 겁니다. 볼 수도 있다고 볼 수도 뭐 아니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반대 의견을 조금 하겠습니다. 있는데 일단 저는 왼쪽 요거 판결 요지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막 큰 문제점이 없다. 그래서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판례가 최근에 나와서 다행입니다. 또 30번입니다. 32번. 자, 그냥 그림만 봅시다. 경기도 강주시 남종면에 뭐가 다세대가 나오는데 전용이 84 좋죠. 감정가가 3억 8천인데 2억 5천에 떨어졌다. 수협은행이다, 그죠? 수협은행에서 기타 일반 재산 매수해가지고 쭉 떨어진다. 그죠? 많이 떨어졌죠, 그죠? 1억 한 3천 떨어졌네. 떨어졌고 지금 이게 움직입니다. 그럼 요거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계속 들어가기가 뭐 일단 큰 문제는 없는 것이 보이죠. 보입니다. 자, 그 다음 33번입니다. 33번. 부천시 원미동에 2억 2,700인데 감정가가 1차입니다. 기타 일반 재산이고 요도 교보자산 신탁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 4월 26일에 2억 2,700부터 쭉 떨어지면은 1억 5,200까지 떨어질 거다. 그 가운데 보니까 부대 조건에 전입세대 임차인 거주자 명도 책임은 여러분한테 있다. 네, 이렇게 답을 줘놨어요. 자, 그 다음 또 34번입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수의계약이. 자, 금천구 시흥동은 500이 온데, 이는 수의계약이 된대요. 수의계약이. 그래서 감정가가 밑에고, 이제 이 온비더 공매는 밑에가 분모가 감정가고 위에가 여러분들이 입찰할 가격입니다. 우리 구독션하고 옥션하고 바뀌게 돼야죠. 그래서 이제 요게 좀 옥션 바꾸면 좋겠어요. 같이 좀 맞추면 좋겠는데, 일단은 2억 5,600인데 2억 4천 이제 떨어져가지고 2억 4,800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해놓은 것은 여러분이 이제 가능한 겁니다. 가능하다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를 보니까요. 온비더 부동산의 물건에서 수의계약 가능 물건을 검색하면은 나온다. 그럼 그거는 여러분들이 수의계약 가능하다 보고 한번 접근해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매 공고가 막 나오죠.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수의계약이. 자, 그 다음에 35번입니다. 35번은 신탁공매. 신탁공매 2021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게 130억인데 115억에 떨어졌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온비더 가서 뒤에 넘어갔습니다. 뒷페이지 25페이지. 온비더 가서 해당 공고 보기를 보면은 이 파일이 옵니다. 보면 되고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기타 일반 재산. 그 다음에 평가 금액은 137억이고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115억에 팔 수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공고문은, 자, 공고문은요, 요거는 여기 와야 됩니다. 요거는 지금 여기 있어요. 이게 해당 공고 보기 보면 공고문이 나옵니다. 이게 여기로 가면은 이게 이제 항시 공매, 온비더 공매는 해당 공고 보기를 꼭 좀 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 보면 첨부 파일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게 공매가 넣었는데, 요거는 이제 보니까 170억에서 감정가가 원래 130억밖에 안 되는데, 137억인가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는 많이 불렀어요. 저 오해 마음이니까 170억 출발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떨어져갖고 유찰됐으니까 이제 수의계약으로 해도 된다. 이러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공매가 유찰된 경우에는, 직전차 최저 입찰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6개월이 또 초과되면은 다시 좀 의논을 해봐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보통은 이제 끝까지 했는데 이게 안 팔렸어요. 이게 115까지 안 팔렸는데 170에서 115까지 안 팔렸는데 이게 6개월 이내에 이제 오면은 115에 팔 수가 있는데 한 1년 지나서 이제 뭐 와서 115에 살 수 있으면 그거는 잘 모르겠다. 그거는 다시
새마을 운권을 의논해서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자, 뒤에 넘어갑니다. 유상 보면은, 하여튼 책임은 네가 지라. 하여튼, 제가 보니까 보통 책임은요, 관리비 책임을 져야 되고, 종합부동산세 책임을 져야 되고요. 나머지는 국세 이런 거는 책임지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동안에 쭉 보니까. 없고, 종부세, 관리비 미납이 됐다. 1년치. 이런 거 여러분들 책임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거는 부가가치세. 그거 좀 조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임차인들, 아까 이상한 사람들 있는 거, 그건 아까 이제 판례 있었죠? 그거를 주갖고 설득시켜야 됩니다. 자, 판례 보세요. 이렇게 낙찰한테 주장할 수 없다. 그건 최근 판례 나왔으니까 좀 비기면 좋겠다. 설득을 시키면 이야기가 빠릅니다. 자기들도. 그럼 우리 안 되면은 요거를 변호사 줘가지고 소송하겠다.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그럼 다음은 이사비 좀 주이소. 이렇게 하면은 전세가 한 1억, 보통 전세가 많이 없을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월세 위주로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 이런 거거든, 주로가. 그러면은, 이제 월세가 공장은 끝날도록 일을 해놓은 게 많기 때문에 잘하면은 별 문제 없는 게 많아요. 자, 그 다음 30번. 30번. 강동구 암사동의 주택입니다. 이게 공매인데 요거는 지금 보니까 8억까지 수익계약 가능 물건입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검색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로 온비드 가서 아까 처음에 온비드 가서 부동산 가서 누리다 보니까 이제 나오더라. 이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가서 수익계약 가능 물건을 또 찾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수익계약 가능 물건은 조금 기다려야 된다. 시간을 기다려가지고 이제 보죠. 여러분들이 쭉 수익계약 나왔네. 그죠? 나오는데 이게 1700건 나왔어요. 너무 많으니까 일단 번호가 지금 찾는 겁니다. 찾는 거를 일단 물건 관리 번호 넣고 이렇게 보니까 나오죠. 강동구 암사동의 단독주택이 전용이 40평이고 토지가 건물은 60평이고 그러면은 자 이거 봅니다. 우리 온비드는 이게 감정가고 위에 거는 뭐라고요? 입찰가고 이 말이다. 그러니까 8억에 팔겠다. 감정은 9억인데 자 그게 맞는 거 한번 봅니다. 자 물리보면 되겠죠. 물리가지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런 문제죠. 수익계약이 가능합니다. 암사동에 강동구 뜨는 동네에 이게 됩니다. 그래서 땅은 한 40평 되고요. 건물은 60평이고 이게 수익계약이 11월 달부터 대강 한 6개월이니까 5월 한 5월까지는 5개월이니까 되겠죠. 수익계약이 됩니다. 이 나이고 잘 모르면은 요 물어보는데 요 전화해 보면은 가서 아무것도 몰라요. 얘들은 뭐 찬다고요? 우선 수익자. 우선 수익자. 연락처를 알려달라. 이라고 하면 나오겠죠. 그 전화하면 옵니다. 자, 나오는데 이 자료가 별로 없죠. 없을 때는 항시 어디 간다고요? 요거. 있죠? 해당 공고보기 꼭 누리세요. 누리가지고 공매 첨부 파일 보면 됩니다. 첨부 파일. 자, 첨부 파일 보면 이런 거네요. 신탁 부동산 공매 공고. 그죠? 암사동에 땅이 40평. 그 다음 건물은 지층도 있고 2층, 1층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래가지고 이제 쭉 서울의 강동구에 그러면 금액이 10일달부터 쭉 해가지고 이거 보통 이 시간이 절반 뜨는 데는 시간이 거의 한 5일병 매일 거의 격일제로 매일 해줍니다. 해가지고 팍 떠요. 우리 공매는 일주일이죠. 이건 일주일도 아니라 그냥 오늘 10억 했다. 내일 9억, 모레는 8억 이런 겁니다. 자, 금액 보세요. 1차, 2차, 7차가 있죠. 그럼 위에 날짜를 보면은 11월 1일부터 2일, 3일, 4일, 5일 만에 그냥 끝내줍니다. 그죠? 5일 만에 끝내비는데 이게 보면은 이게 13억짜리인데 지금 이렇게 해서 8억에 떠있다. 제가 원래 팔 때는 14억 팔거든. 14억 팔고 싶은데 이거 안 팔리니까 나 8억에라도 팔겠는데 건물 부가세까지 포함을 시키니까 이게 10% 요번에 8억 주면은 넘가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연구해봐야 되겠죠. 이게 돈이 지금 올라왔고 지금 8억 주고 사는데 암사동에 지금 재개발해갖고 지금 그냥 50층 아파트 사갖고 이게 20억이 된다, 30억이 된다는지 그러면 따져봐야 되겠죠. 암사동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6개월 이내 수익계약이 가능하다. 그죠? 유찰일. 최저 마지막 날, 이날, 11월 5일부터 계산해서 6개월 이내는 하여튼, 별 문제 없으면은 팔겠다.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이 책임질 게 있는데 이런 이제 공부해야 되겠죠. 따져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뭐가 문제 있는지 이제 이런 거를 그 집에도 가보고 그럼 세입자에 임차인이 있더라. 그럼 임차인이 지하실부터 있더라. 그럼 뭐 그거 다 찾아가지고 내가 안아야 되는지 아까처럼 대부분 판례에서 그냥 명소수 한번 나가야 되는 이런 사람인지 후순인지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따져야 됩니다. 따져가지고 이제 잘 하면은 되는데 이 제도를 잘 몰라요 일반인들이. 아시겠어요? 특히 그만 임차인이 딱 하면은 지하실 가본 게 사람이 있어. 1층도 있어. 2층도 있어. 집주인은 딴 데 옮고 그죠? 옮고 뭐 본게는 전세도 본게 말도 안 하지. 뭐 택택거리지. 뭐 말도 안 하고 사람도 없고 뭐 그죠? 이게 이제 큼큼하니까 자꾸 못 사는 건데. 그러고 이게 또 만약에 후순이라 해도 후순인지 선순인지 그게 알 수가 없어요. 그동안 대부분 판례가 오락가락 했으니까 이게 헷갈리게 아까처럼 정확하게 판례가 뭐 문제없다 이러면 되는데 아까 반대견 했죠. 평서. 그럼 또 의견 반대견 할 사람도 있고 뭐 이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 가보면은 그러면 임차인들은 아까 평성하는 그 사람들 가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유리하게 판결을 해둬라. 그럼 여러분들은 왼쪽에 아까 대부분 판결 온 거 있어요. 2022년 올해 2월 달에 온 거. 그거를 보고 이제 언론해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기는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은 이런 시스템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번 연구해가지고, 사실 분은 뭐 사도 되겠다. 그런 얘기죠. 수익이 가능하니까. 자, 뒤에 있죠? 뒤에 뭐 8월까지, 14억에 8억에 떨어지네. 이서연식 거예요. 자, 그 다음 봅니다. 37번. 하나은행, 동부 이천동 사택에 아파트 공매, 은행의 사택의 공매, 아파트인데 은행 사택이다. 말이죠. 이를 보면은 쭉 놉니다. 은행 거는 뭐 간단하죠. 이천동에 이게 20억 2,800인데 유찰됐어요. 유찰돼가지고 요거는 수익계약을 할지 안 할지 그건 은행에 전화해가지고 요 있죠. 하나은행에 홍미라 씨 전화하면 되겠죠. 근데 은행 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99% 문제 없어요. 주로 지임장들 쓰는 사택 뭐 이런 거다요. 주로 사택이니까. 저도 이제 신한은행 지임장 때 사택 저게 정우맨션 핸드부터 좋은은행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사택. 이런 거는 별 문제 없어요. 자, 그 다음 봅니다. 3.2억인데, 감정가 3억인데 2억 8,900까지 유찰이 됐더라. 그러면 요거는, 3억 4천인데 쭉 거꾸로 3억 600까지 떨어져갖고 지금은 2억 8,900까지 떨어져. 은행 지점은 아니고, 갖고 있던 비업무용 보는 자, 뒷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같네요. 마지막 페이지, 29페이지 봅니다. 제일 위에. 자, 온비드 부동산 가서 보면은, 기타 일반 재산에서 지금 30평인데 3억 2천짜리인데 작년 12월 13일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수협의 자산관리본부에 이거는 수협에 바로 전화있죠. 전화해보면 됩니다. 해가지고 이게 되는데 자 제일 밑에 봅니다. 밑에 보면은 이게 쭉 해가지고 제가 그림 열었죠. 수협에 있는 위에 자기들 갖고 있는 건물입니다. 이게 요거를 판다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두 개가 사무소인데 법무사 사무실인가 봐. 법무법인에서 쓰고 있고, 뭐, 반은 쓰고 있고, 반은 비가 있고, 이런가 봐요. 자, 그러면은, 이게 예로, 보증금 1,000에, 월세 100만원의 절반은 1,000에 월세 100만원에 법무사 사무실로 법무에 쓰고 있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반을 한, 그러면 2,000에 200 같으면은 2,000에 200인데, 3억, 얼마 들이노? 2억 8,900에 사가지고, 지금 한가는 사무실에서 법무 사무실에서 1,000에 100만 쓴다 그러니까 만약 두 개 같으면 2,000에 200이면은 2억 8,900이 뭐 괜찮죠? 뭐 서울 사람들은 걔 하는 숫자입니다. 은행에 2억 년 하는 보다는 한 3억 년 하면 뭐 한 달에 뭐 한 30만 40만 밖에 안 먹을 건데 뭐 한 200 가까이 놓는다고 뭐 괜찮냐고 그러죠.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하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습니다.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신탁 공매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제 모르는 게 저하고 논하면 되겠고, 은행 거는 상관이 없고, 일반 거들은 주로가 이 전입자들이 이상한 사람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헷갈려 여러분들이 안 들어갑니다. 겁이 나서. 그런데 이제 잘 찾아보면은 경매 같으면은 너무 투명하죠. 그러면은 높게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 예로 60% 팔리고 경매 같으면 90% 팔리죠. 투명하니까. 근데 이제 공매니까 컴컴하니까 지가 조사해야 되니까. 이제 그게 이제 잘 안 팔리고 막 쭉 막 60%가 떨어지도 막 안 팔리고 있고 수익약도 가능하고 막 이런 겁니다. 잘 찾아봐야 되고 혹시
지금은 오늘 안 나오는데 옛날에 보니까 건당 인수하라 이런 것도 있고 막 있어요. 그런 조항을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되겠다. 부동산 등기도 띄보고 그러면 되겠습니다.